주가 부양에 나선 아마존, 남은 것은 테슬라뿐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이 주가 부양에 아마존은 어떤 형식으로 나섰나 이렇게 보면은 자사주 매입을 하고 주식 액면 분할을 해서 주가를 이제 올리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ROE 비율이 떨어져서 아마존이 주가 부양책을 마련했다.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조금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ROE 비율 자체는 어떻게 산출이 되냐면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어서 100을 곱해서 ROE 비율이 산출이 됩니다. 일단 자기 자본이란 게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기업이 막 판매를 하죠. 판매를 해서 코스트를 막 다 이렇게 차감을 하고 맨 마지막으로 순이익이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세금 떼고 막 근데 아무튼 간편하게 순이익이라고 표현을 하고 기업이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남은 이윤을 쌓아놓는 것이 자기 자본이라는 항목입니다. 그러면 ROE 비율이 떨어지는 지금 아마존의 사태는 어떤 일인 건가 이렇게 하면은 ROE 비율이 떨어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생각해보면 순이익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본이 증가하게 되면 ROE 비율은 떨어지게 되겠죠. 이거는 수치상의 식상에서 볼 수 있죠. 그러면 순이익이 떨어지고 자기 자본이 증가하는 건데, 근데 자기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남기는 돈이 많은 거죠. 사업을 하고 남기는 돈이 많은 거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야, 그거 남는 거 우리한테도 배당 좀 해줘 이렇게 해서 주주들은 배당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주주 환원 요구, 주주 환원 기대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의 기대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 자본이 증가하게 되면 다시 사업을 하고 남는 돈이 많은 거니까,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다시 기업이 성장하는 대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할 거죠. 막 성장을 하는데 투자도 하고 뭐도 하고 이 남기는 돈을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인프라 투자도 하고 뭔가를 막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쌓아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이걸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성장이 스탑한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마존은 지금 아마 이런 성장을 스탑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ROE가 증가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럼 이것도 수치 문제인데, 식 문제인데, 이 ROE가 증가하려면 순이익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본을 낮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증가하거나 자기 자본이 낮아지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남기는 돈이 많았어. 결국에 배당을 해줘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알았어, 배당해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ROE 비율은 높아지는 거고, 아니면은 사업을 자기 돈으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 돈으로 안 하고 대출 같은 거 많이 끼고 하게 되면은 어쨌든 자기 자본 자체는 없는 거니까 자기 자본은 되게 적고 대출로 많이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ROE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ROE 비율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ROE 비율은 높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은 아무튼 이런 상태인 겁니다. ROE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자기 자본이 막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고, 사실 애플도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알겠다, 이걸 주가를 부양해보자, 우리 주가를 좀 높여보자. 그러니까 ROE가 떨어지는 시점에 이제 애플 같은 회사가 ROE가 떨어지는 시점에 주가를 부양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가를 부양하는 방법은 총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겁니다.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은 주식 물량 자체가 시중에 물량이 엄청 많았던 거를 요만큼은 이제 자사주로 이제 매입을 하니까 요만큼이 없어지는 거죠.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가 가치는 이제 희소성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주가 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액면 분할을 하는 겁니다. 액면 분할은 어떤 거냐면 액면가가 5,000원인 거를 액면가를 1,000원으로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큰 거를 그냥 쪼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액면가가 5,000원일 때 주가는 15만 원이었어. 그런데 이거를 50배 비율로 낮추겠다. 그러면 50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액면가는 100원이 됐고, 그러면 주가도 3,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 큰일 났다. 이렇게 해버릴 수 있죠. 주가가 지금 3,000원이 돼버렸어. 어떻게 이렇게 하지만 괜찮은 것이 액면 분할을 하는 것만큼 주식수는 다 50개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거를 이렇게 조금 하니까 파이는 요거는 그대로인데 요 개수들이 막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수가 50배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주가는 5,000원 됐지만 이런 게 지금 50개 가지게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게 액면 분할인 겁니다. 그럼 액면 분할의 효과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일단 한 주당 가격이 싸지니까 매수하는 부담이 확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너도 나도 그냥 주식에 투자할 돈이 많지 않은 사람도 이제 이 작은 주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 수요가 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이긴 했지만 삼성도 지금 액면 분할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로 액면 분할을 한다 기업들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과거 애플은 성장 둔화를 겪었을 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제 이 효과를 상쇄를 했다.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행보를 아마존이 나선 거다. 그래서 아마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인건비가 증가하고 공급 부족이 겹친 상황에서 아마존은 주식 분할과 주주 환원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것이다. 그러면 이런 활동을 안 한 것은 지금 아직 테슬라만 남았다. 테슬라만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고 있고 테슬라에게 자사주 매입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즉 테슬라는 성장 동력이 많이 남았다. 성장을 더 할 수가 있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은 안 해도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ROE와 성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존의 자사주 매입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과 액면 분할은 가장 확실한 주가 부양책이다. 자사주 매입은 주식의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고 액면 분할은 거래 수요를 높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업이 꾸준히 현금을 창출해내고 있는데도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주들은 당연히 환원을 요구한다. 주주 환원의 시점을 가름해 볼 수 있는 것이 ROE이다. 그래서 성장이 둔화할 때 ROE 비율이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ROE가 떨어지게 되면 주주들은 환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대에 부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주 환원으로 주가를 지지하면서 새로운 성장을 준비해온 시너지를 키우는 전략을 사용해서 애플은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 너희도 지금 자사주 매입은 하지만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줘.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을 보여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 둔화됨을 의미하니까 아마존 너희도 이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주주에게 제시해야 되는 부담을 가지고 있게 된다. 나흘로 남은 테슬라 주주 환원 개시할까? 주주 환원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테슬라는 성장 동력이 아직도 충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 하지 않고 계속 이대로 성장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준도 27%로 시장을 상회하고 있다. 테슬라는 아직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무리하게 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